택시설, 수육설 1편, 비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콜 하나가 떴고 목적지는 동네 외곽 수육집이었어요. 손님은 중년 남자분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옷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오래 앉아있던 사람처럼 어깨가 처져 있더군요. 기사님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분은 창밖을 오래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가로등, 문 닫은 가게들, 괜히 사람 마음까지 축 처지게 만드는 밤이었죠. 한참 가다가 손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수육 좋아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아하죠. 소주랑 먹으면 더 좋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요. 오늘은 혼자 먹으려고요.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수육집 앞에 도착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저 안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분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내 기일입니다. 순간 차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도 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고 와이퍼 소리도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수육을 좋아했어요. 아플 때도 수육은 몇 점씩 먹더라고요. 그분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입에서 멈췄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야 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며 손님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더군요. 이건 기사님 드세요. 오늘은 그냥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는 참 묘해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말이 나와요. 그 말이 택시기사인 저에게는 괜히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육이 식으면 맛없어지잖아요. 사람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문을 닫고 출발하려는데 백미러를 보니 그분은 잠시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집에 와서 저도 수육을 시켜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이상하게 술은 잘 안 넘어갔습니다. 아마 그날 수육에는 고기 냄새 말고도 사람 인생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육설 2편. 그 수육집 콜은 생각보다 자주 떴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손님은 술 냄새가 거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좌석에 앉자마자 안전벨트를 천천히 매더군요. 기사 양반 거기 수육집 알아요? 알고 말고요. 요즘은 목적지 말 안 해도 주소가 먼저 떠있는 집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노인은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긴 혼자 가도 이상하지 않지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거긴 다들 혼자 옵니다. 그 말에 노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가면 늘 밥상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한마디에 그 뒤 이야기는 굳이 안 들어도 알 것 같았습니다. 수육집 근처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저 사람 내 마누라요. 노인은 사진을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고기 삶는 냄새를 참 좋아했어요. 부엌에서 냄비 뚜껑 열릴 때마다 괜히 와서 한 점 집어먹고 그 말 끝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집에 물 켜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밖으로 나옵니다. 수육집 앞에 도착했지만 노인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사 양반 혹시 시간 되면 들어가서 같이 한잔 할래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 중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사람은 다 각자 갈 길이 있지. 내리면서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육은 같이 먹으면 따뜻하고 혼자 먹으면 오래가요.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은 수육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수육설 3편. 밤 9시가 넘으면 가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술자리는 줄고 혼자 오는 손님이 늘어납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문 열고 들어온 노인은 말없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수육 소자 하나요. 메뉴판도 안 봅니다. 몇 년째 같은 주문입니다. 수육을 삶는 동안 나는 괜히 주방불을 한 번 더 하긴 합니다. 이 집은 불이 꺼지면 바로 티가 나는 집이라서요. 노인은 소주를 한 잔 따르지도 않고 그냥 잔에 따라두기만 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수육이 나가자 노인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었다가 잠깐 멈춥니다. 사장님, 예. 여기 고기는 늘 이 맛이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 섞으면 손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노인은 첫 점을 천천히 씹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눈물이 떨어진 건지 땀인지 나는 모릅니다. 이 집에는 울다 가는 손님이 많습니다. 대부분 고기 때문에 우는 건 아니죠.
노인은 고기 몇 점을 남긴 채 일어섭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이 인사인지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산대 위에 지폐를 올려두고 조용히 나갑니다. 그날 이후 그 자리는 이상하게 비어 보입니다. 손님은 많아도 그 자리는 늘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 또 수육을 삶습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수육은 끓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금 남아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걸요. 수육설 4편. 밤 10시 반 수육집 불이 하나씩 꺼질 때쯤 콜이 울렸습니다. 수육집 앞이요. 아, 또 이 집이구나. 기사들 사이에서는 말 없는 손님 나오는 집으로 유명합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잠깐 침묵. 주소를 말하려다 그는 다시 입을 다뭅니다. 그냥 조용한 데로 가주세요. 이 말 택시 오래 몰면 압니다. 집 말나기 싫을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걸요. 나는 일부러 라디오 소리를 조금 낮춥니다. 이런 손님은 침묵이 제일 좋은 서비스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그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여기 수육집요. 젊을 때 아내랑 자주 왔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택시에서 대답은 반절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수육 나오면 꼭 김치를 먼저 집었어요. 잠시 멈춘 말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지금은 같이 갈 사람이 없네요. 차는 집 근처 골목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주소를 말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길을 기억한 듯 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요금을 내며 말합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집에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묻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드미러에 그의 뒷모습이 작아집니다. 그날 이후 그 수육집 앞 콜이 울리면 나는 웬만하면 잡습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술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기 직전이란 걸 알게 됐거든요. 택시는 그 사이를 잠깐 함께 가주는 차일 뿐입니다. 택시설, 수육설 5편, 새벽 1시가 넘으면 콜이 뜸해집니다. 그 시간에 부르는 택시는 대부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 위치를 보니 낯익은 곳이었습니다. 수육집 앞.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가게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사람 하나가 서 있더군요. 어젯밤 그 남자였습니다. 차에 타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창밖만 봅니다. 나는 이번엔 묻지 않습니다. 어제 이미 충분히 말한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차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그가 갑자기 말합니다. 기사님, 어제 고기 남겼잖아요. 예,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는 새벽에 다시 그 집에 온 겁니다.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볼 일도 없는데요. 아내랑 처음 왔을 때도 수육을 남겼어요. 그땐 집에 아이가 있어서 급히 갔거든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 아이가 오늘 군대에 갔습니다. 그 말에 차 안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그때가 자꾸 겹쳐 보이더라고요. 차는 그의 집 앞에 섭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그가 말합니다. 기사님, 사람이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안 지나간 것도 있네요. 문이 닫히고 그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차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수육집은 고기를 파는 곳이지만 사람은 기억을 먹고 가는구나. 택시는 그 기억이 집까지 흘러가지 않게 옆에서 조용히 붙잡아주는 잠깐의 공간이고요. 새벽 도로는 비어있었고 다음 콜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육집 앞 콜은 가끔 뜹니다. 그리고 나는 압니다. 그 콜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서 울린다는 걸요.